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며 주식 심리는 약해졌고요.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뜨거운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의 신중한 접근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었고 주식 매도세를 보이면서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5월의 금리 인하 시점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거의 80%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는 중앙은행이 5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전 베팅을 되돌리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야누스 핸더슨 인베스터스의 그렉 웰킨스키 미국 채권 책임자는 최근 연준의 코멘트와 고용 지표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닫혔지만 이제 연준은 아예 문을 잠궈버렸고 열쇠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EV 섹터주도 큰 타격을 받았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5%, 테슬라는 마이너스 2%, 루시드는 마이너스 7%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3.3불로 마감이 되었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1.2%가 상승했습니다. 1분봉은 반등조차 하지 못한 채 힘없이 진행이 된 상황이었네요. 오더 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 매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약간의 상승 구간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CPI가 찬물을 끼얹은 상황인데요. 매도세가 강했던 지난 시점 탈환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겠지만 여의치는 않네요. 실적 발표가 21일로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달력에 꼭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 놓아야 할 텐데 걱정은 됩니다. 그 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하고요. 지난번 유명 백화점과 파트너십 체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부 매장에서 루시드 에어를 테스트 드라이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는 현재 베버리 힐스에 있는 회사의 서해안 플래그십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매장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드리머 헤드 투어를 통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시카고 오토쇼와 팝업 스튜디오, 콩쿠르나 호텔 등과 제휴를 통해서 루시드 에어를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삭스는 고객을 위한 좋은 테스트 뒷좌석, 트렁크 및 트렁크에 얼마나 많은 쇼핑백을 넣을 수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요. 쇼핑에 대한 즐거움과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루시드 에어 공간 능력으로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루시드 CEO인 피터 롤린스는 럭셔리 공간에서 오랫동안 권위를 유지해온 삭스와의 파트너십은 놀라운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기술과 디자인 우수성을 하이엔드 리테일과 결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드 에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훌륭한 장인 정신과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사우디에서는 일단은 관공서 차량과 리야드 항공과 체결하면서 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관광객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장점들을 앞으로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차량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바꿔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차량이 있죠. 바로 사파이어 모델인데요. 지난번에는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 드라이브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번에 모터 트렌드에서 양산 차량으로 테스트 드라이브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과연 프로토타입과 양산 차량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0에서 60 mph는 2.2초가 걸렸고요. 쿼터 마일을 주행하는데 9.2초라는 놀라운 시간이 걸리면서 모터 트렌드 테스트 역사상 가장 빠른 쿼터 마일 기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루시드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보다요 60 mph로 0.1초 더 빠르다는 것이었고 프로토타입보다는 약 0.1초 정도 늦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양산차가 이 정도 수준이면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플러시하고 값이 비싸지만 중동 시장에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성능은 루시드 에어의 다른 버전에서 감탄하게 된 고급스러움과 편안한 승차감을 거의 희생하지 않고 제공되고 있고 내장재와 디자인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면서 좌석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도로 여행에
충분할 정도로 편안하다 말을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의 슈퍼카와 비교를 해보자면 사파이어는 최고의 성능과 더불어 편안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테슬라 S 플레드보다 15만 불이나 비싸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과 존재감의 조합을 원하는 돈이 많은 구매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말을 하네요. 중동 부자들이 많이 사줘야 되겠네요. 2026년까지 영국에 출시되는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수많은 차량들이 영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서도 엄청난 중국 차량이 영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중국 내 자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진출까지 영역을 정말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요.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테슬라와 비아디 판매량을 보셨듯이 수치가 말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미국 차량인 루시드 에어가 이름을 올렸지만 럭셔리 브랜드로서 시장의 파이는 한정적이기는 할 것입니다. 루시드 그래비티라는 SUV와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와 경쟁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중형 모델이 포함이 될 것이기에 영국 진출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굿 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인상 깊은 것이 있죠. 바로 효율성과 주행 거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한 가운데 많은 EV 차량들이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자연 앞에서는 루시드 차량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2024년 미국 전기 자동차 EPA 범위 최저 순위에서 최고 순위를 살펴보면 경쟁사 업체죠. 포르쉐 타이칸이 200마일을 겨우 넘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과 브랜드 인지도는 포르쉐가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주행거리에서 상당히 밀리면서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겠고요. 또 다른 경쟁사인 벤츠 EQS도 300마일을 겨우 넘기는 것과 테슬라 모델들마저도 넘사벽인 500마일 근처에도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기술 발전은 점차 이루어지면서 주행거리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양산형 모델 출시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루시드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기술력을 선보일 것을 미드 사이즈 차량을 통해 출시될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었습니다. 현재는 고가의 차량으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저가형 모델 출시로 루시드 그룹이 어떻게 또 바뀌게 될런지도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PIF에서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채취하고 다른 기업과 체결된 광물을 루시드 차량에게 쓴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사우디 원자재를 쓰겠죠. 지난번 알루미늄 패널 체결한 것과 같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루시드 사우디 팩토리 AMP2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원자재에 관련해서 리스크는 없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